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경동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경동제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관절염 치료제 부시라민에 대한 그 기사 효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급등을 하고 두 번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다소 저점에서 높게 올라온 그런 부담이 작용해서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질 걸로 봤는데 오늘 다시 또 장대 양봉으로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하면서 급하게 매수세들이 유인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런 영향에는 지난번 그 캐나다 제약사 어, 그 리바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이 임박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간략하게 지난번의 기사,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단기 급등에 따라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갖고 내일부터는 30분 단일가 매매로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30분 단일가 매매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인들의 그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자유롭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30분 단일가 매매에서도 가격 시세 변동은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기사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경동제약에서 생산하는 관절염 치료제 부시라민의 그 원료, 이거에 대한 수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동제약이 이 경동제약하고 무관하게 이 부시라민이라고 하는 그 원료를 이용해서 캐나다의 제약사, 지금 이 부시라민의 원료를 생산하는 곳은 경동제약이 우선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일양약품에서도 이런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에서는 부시라민 이 성분을 이용한 완제품으로 리마틸정을 판매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는 염증 반응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 염증을 동반하는 관절염 쪽에 치료하는 이 약을 한번 그 코로나19에 잘 응용을 할 경우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캐나다 제약사 리바이브가 착안을 해가지고요. 부시라민을 그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 그 상당한 그 효과를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임상 3상 긴급 사용 신청 소식이 어, 지금 접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머크사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그 주사약이 아니고 이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간단하게 자가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면에서도 약이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각 사들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임상 3상에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이 캐나다 제약사 리바이브가 인도 제약사 슈프리마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 인도 시장을 또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신청을 해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 인도에서 3분기 중에 늦어도 3분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경동제약과 관련된 신문 보도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게 이제 한두 차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캐나다 제약사가 미국에다도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도에
그 슈프리마라고 하는 그 인도의 이 제약사도 78개국의 판매권을 갖고 있는 상당히 큰 제약사라고 그래요. 여기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슈프리마를 매체로 해서 인도에 이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인도에서 둘 중에 한 곳이 먼저 어느 곳이라도 어, 늦어도 3분기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기사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나게 되면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라고 한 그런 보도에 따라서 이미 9월도 지나갔고 이제 3분기가 지나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10월도 지금 20일로 접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선침해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하튼 경동제약은 이 부실암인을 해당 제약사에 직접 공급하거나 이 임상실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해당 제약사들이 부실암인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 부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만일에 미국과 인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3분기 중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도 중요하지만은요.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경동제약은 뭐 부담하는 별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는 이런 측면으로 볼 때도 긍정적으로 매수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동제약은 이에도 이제 8월 중순에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 30만 주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고요. 이미 약 전체 보유 수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약 6%에 이르는 그런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동제약은 높은 재무적 우량, 그 재무 구조가 우량한 그런 상태에서 개인 매수들도 원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매도가 자유롭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측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다소 차트로 보면 이 주봉으로 볼 때 과거 작년 같은 7, 8월 달에 코로나 2차 팬데믹 때 이때 이제 덱사메타손 계열의 그 약들 그것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염증 치료제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신일제약이라든가 영진약품 이런 종목들이 어, 덱사메타손 관련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그때도 경동제약도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18,000원대까지 급등했었어요. 그 뒤로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지금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이런 와중에 경동제약은 이번에 다시 부실암인이라는 그런 그 효과를 누려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할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소화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그 주가가 이례적으로 지난번에 2200만 주 거래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다시 또 거래량 갱신 25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하는 점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경동제약에 대해서 상승 요인과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니까
단일가일 때도 주가 변동은 의외로 또 크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